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해설이 있는 과학 뉴스, 오늘은 12월 두 번째 뉴스 해설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우주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공룡이 멸종한 이유 들어보셨죠? 지구의 소행성의 충돌에서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흔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한 번 충돌하면 진짜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지구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 소행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행성 충돌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 지난달 23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로켓이 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저희 과학관에 천문학 박사님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사 강성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기사는 머니투데이에서 소행성 지구 충돌을 막아라. 미국 지구방위대 한국 과학자 4명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김인환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다트라고 하던데 이게 그렇죠.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다트 미션은 영어로 이제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다시 말해서 멋있다. 쌍소행성 방향 전환 테스트는 테스트니까 실험. 먼저 쌍소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미션의 목적지가 소행성이 서로가 돌고 있는 마치 달이 지구를 돌고 있듯이 작은 소행성이 큰 소행성을 돌고 있어서 그걸 쌍소행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충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정말 무언가 부딪혀서 소행성에 부딪히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사실은 멀리서 방향을 바꾼다면은 조금만 바꿔도 점점 벌어지면서 그 궤도를 지구 충돌할 수 있는 궤도로 벗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여러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충돌을 시켜서 정말 영향을 주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데이터 실험값을 얻어보는 그런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딪혀서 지구에게 날아오는 소행성을 맞추면 그렇죠. 얘의 궤도가 조금 수정이 되면 지구를 비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위한 뭔가 실험을 이번에 첫 번째로 그렇죠. 하게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말 해보자. 정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 신기하다. 네. 그럼 그런 연구는 또 되게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적인 연구는 되게 오래됐었죠. 이름도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다트? 지금 그 소행성이 충돌하려고 하는 소행성의 크기가 한 160m 정도 돼요. 160m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60m면은 축구장 정도 크기라고 보면은 될 거고 축구장보다 아니, 막 우리 조금 더 큰 크기. 우주 얘기하면 막 몇 억 광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160m짜리 진짜 작은 소행성이네요. 그럼요. 그럼 그 먼지 같은 소행성에 지금 지구에서 우주선을 쏴서 그렇죠. 맞춰서 그 소행성의 궤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실험이 이거다. 그렇죠. 이게 다트 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11월 20 한국 시간으로 11월 24일 날 이제 발사가 됐었고요. 일단은 지구 주위를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속도를 얻으면서 계속 만나고 있고, 네. 지구와 소행성이 가까워지는 이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네, 돌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지구가 있고 이제 소행성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만날 때, 요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이제 부스터 해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속도를 높이는 단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 중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구 주위를 같이 돌고 있다가 소행성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벗어나서 소행성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충돌하는 것은 내년 9월에. 그래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도 이제 문제일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총알 같은 게 초속 1km 정도 내외라 그래요. 근데 총알이 보통 한 무게가 3, 4g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무려 한 500kg가 넘어요. 600kg 정도가 되는 게 초속 6.6kg. 총알의 6배가 넘는 속도로 이제 소행성에 날아가는구나. 가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디디모스하고 디모포스, 디디모스가 이제 중심이 되는 큰 소행성, 그 다음에 디모포스는 그 작은 우리가 이번에 충돌을 하게 될 지구와 달로 비유하자면 달에 우리가 충돌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봐서
딱 충돌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우주선의 속도와 우주선의 무게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초속 0.4mm 정도 공전 속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디모포스 소행성의 공전 공전 속도에 속도에 아까 얼마만큼이요? 0.4mm. 그러니까 1초에 0.4mm. 되게 밀리미터? 되게 작은 영향 같잖아요. 이제 보통 이 작은 디모포스가 디디모스를 한 거의 12시간 만에 한 바퀴 돈다고 그래요. 이 작은 소행성에 이제 우리 다트가 충돌을 했을 때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이거는 이제 재질이라든지 소행성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딪히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빠져나오는 이제 물질들이라든지 물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 7분에서 10분 정도 공전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늦추는 거예요? 공전 속도가 10분 정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더 가속되는 거구나. 그렇죠. 더 가속되는 거죠. 지구 충돌의 위협이 없거든요. 현재는 디디모스, 이 디모포스는 너무나 안정적인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세요. 오히려 건드려서 지구하고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영향을 지구와 또는 공전 궤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정도의 충격만 계산을 해서 준 거고, 심지어 충돌을 한다고 해도 전혀 지구에는 영향이 없는, 그래서 이번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물질로 구성된 소행성에서 얼마만큼의 힘으로 그 충격을 줬을 때 얼마만큼 궤도를 변경시킬 수 있구나,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궤도를 바탕으로 정말 나중에 우리 6,500만 년 전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공룡을 멸종시켰던 10km짜리 소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1908년에 정말 유명했던 퉁구스카, 그거는 한 60m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지름이 60m. 네. 공중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 일대의 숲이 그냥 초토화가 됐던 적도 있었고, 맞아요. 몇 년 전이었죠. 첼리아빈스키의 소행성, 그거는 한 20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영상은 너무 블랙박스라든지 뭐 CCTV라든지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전 지구적으로 이제 국제 협력 공동체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에이다라고 해서 지구 방위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가서 실험을 하고, 나중에 또 똑같은 그 소행성으로 가서 이제 충돌 후에 실질적으로 궤도가 변했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나온 물질들은 정말 따라서 그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져 버렸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후속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영국이 아니라 유럽 연합 우주국에서 이제 헤라라는 미션으로 또 발사를 할 예정이에요. 2024년에.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 목적은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라든지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위협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대비하는군요. 아주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왜 꼭 그 소행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쌍소행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행성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속도가 원래 속도가 얼마였는지, 또 영향을 만약에 충돌을 했을 때 충돌 후에 속도가 얼마였는지, 그 속도가 너무나 작으면은 미미하게 재기가 어려워요. 이것처럼 공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전 주기를 된다면은 아주 작은 변화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행성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와 이제 충돌 전의 데이터와 충돌 후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우리 일식 월식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이 작은 게 이 가운데를 돌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요. 그 식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큰 소행성이 디디모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디디모스의 밝기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밝기의 변화로 인해서 정확하게 공전 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잴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지상에서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과 관측 데이터를 얻기에는 이 소행성이 정말 최고의
목적지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소행성 충돌 관련된 뭔가 연구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소행성 탐사,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라든지 관측 쪽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절대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우와. 이번 미션에 다트 미션에도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제 문홍규 박사님이라든지 김명진 박사님이라든지 최영준 박사님, 이희재 박사님 이 네 분들은 궤도가 이제 그 충돌 후에 영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관측 장비로 실질적으로 관측을 해서 추적 연구, 팔로우업 연구라고 그러죠. 보통 추적 연구를 계속 해서 데이터를 나사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소행성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 예측된 소행성이 있어도 계속 관측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과학자들이. 근데 사실 그래서 관측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사실 은연중에 있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걸 어떻게 막아보려는 이런 시도들도 과학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중요한 미션에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준비해 주신 연구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뉴스에서 또 다른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